네, 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그 프리다이빙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쓰는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이 어떤 장비를 선택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는 여러분의 프리다이빙 실력에 요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과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장비를 고르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1번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가격인가, 그리고 2번 본인의 마음에 얼마나 드는 디자인인가, 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victory lap though. Whoa, whoa. They ain't never seen nothing like this before. Lit the room when I came through the front door. Ask me if I stress overcome, what for? Train in the trees, please pardon my sycamore. Touch burning sands, cross lands and stormy shore seasons in the year, yeah. Ain't no challenge for champions and chain no fear. Yup, the champ is here. Switch gears, we keeping haters in the rear. After blood, sweat and tears and my goal so near, I see my victory so clear. I see my victory so clear. And today 장비에 있어서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메쉬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핀 모사지, 마스크, 스노클 모사지 고민하시지만 이 메쉬백 한 번에 20명, 30명의 큰 배를 타고 다이빙을 갈 때는 장비 잃어버리기 굉장히 쉽거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 메쉬백에 넣어두면은 다이빙 하러 갈 때, 올 때, 이동할 때 아주 보관이 편리합니다. 그 방수팩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다이빙 끝나고 올 때 있어서 수트나 이런 게 물을 먹으면 진짜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쿠아롬 제품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한 2명에서 3명 장비는 충분히 다 들어가고요. 웨스트 포함해서 적당히 그냥 보스톤 백처럼 어깨에 매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수건 같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넣기도 좋고, 요 메쉬백은 다이빙 다니실 때 하나쯤은 꼭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스크예요. 이 크래쉬 나노라는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몇 안 되는 이 미러 글라스 마스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 마스크를 썼을 때 단 한 번도 만족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마리나가 쓰는 마스크인데 이 코 옆쪽으로 마스크 스커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는 보시면은 스커트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 얼굴 전체를 다 덮어주는 데 반해서 이 마스크는 이 스커트가 굉장히 짧아요. 특히 이 코 밑 부분 엄청 짧은 게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퀄라이징 할 때 코를 조금만 더 세게 잡으면은 바로 코에 물이 들어와요. 엄청 심하게. 그리고 이 실리콘 재질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 부분을 눌러주면은 마스크 스커트가 많이 심하게 움직이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굉장히 익숙해져서 큰 불편함 없고, 또 우연찮게 이게 제 얼굴 형태에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사신다면, 특히 초보분들이 사신다면은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그 다이버의 눈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소가 부족해서 문제에 빠졌는지,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 저세상 가기 직전인지 다이버의 눈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이 미러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보이질 않아요. 선글라스처럼. 그래서 실제로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깊은 수심을 다녀오실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빙 삭스예요.
저희는 이제 크래쉬 3mm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완전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하거나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 다른 해외 다이빙 사이트 혹은 한국에 있는 다이빙 사이트 세일하실 때 여러 켤레 사두시고 그때그때 이게 뜯어지거나, 이거 보시면 이거 새 건데 이거 이번에 사이판 오기 전에 산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실밥이 풀리기 시작해요. 실제로 신고 걸어 다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바닥에 구멍이 난다던가 발가락에 구멍이 뚫린다던가 혹은 여기도 보시면은 벌써 조금 뜯어지기 시작했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제일 자주 가르셔야 할 소모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핀 신을 때 발에 물집 잡히지 않게 딱 맞춰주는 걸로는 아주 좋은데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유럽 브랜드들이 그런 역사나 네임밸류에 비해서 제품 마무리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디테일이나 이런 마감이 그렇게 막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켤레에 $10에서 $20 사이, 뭐 한 10몇 달러 배송비 포함해서 요 정도 가격이면 꽤 합리적으로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적당한 브랜드 하나 찾으셔서 기회가 될 때, 세일할 때 여러 켤레 사두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하나 다이빙 삭스 중에 이렇게 발목이 길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목이 없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보통 다이빙을 하시는 곳이 따뜻한 나라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다이빙 삭스 길게 올라온 거를 차시면 그 발목 윗부분까지, 그러니까 종아리 윗부분까지 하얗게 안 타고 그 위부터만 까맣게 타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딱 그 복숭아뼈에서 끝나는 그 짧은 다이빙 삭스를 추천드립니다. 두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얇은 래시가드 재질만 아니라면은 뭐 1mm, 1.5mm, 2mm, 3mm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칼이에요. 엄밀하게는 다이빙 나이프는 아니고 그냥 캠핑 나이프인데 미국 월마트에서 한 30-40불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용도는 그 산호초에 얽힌 그물이나 낚싯줄 끊어서 풀 때, 그리고 뭐 스피어 피싱 하고 나서 이제 물고기의 숨통을 끊어줄 때, 이거는 그 저버사의 나이프인데 녹이 많이 쓸었네요.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나이프를 산 이유는 일단 크잖아요. 저는 그냥 큰 칼을 차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영복과 웨트슛이에요. 저희는 거의 원피스 수영복을 입지 않아요. 특히 저는 원피스 수영복 별로 안 좋아해요. 불편한 거는 둘째치고, 원피스 수영복 최고의 단점은 프리다이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렵잖아요. 쉬하고 싶은데 바다에서 이제 자유롭게 쉬를 하잖아요. 원피스 수영복 좀 두꺼운 걸 입게 되면, 수영복이래 자꾸. 원피스 수영복은 당연히 제가 입으면 안 되겠죠. 원피스 웨트슛을 입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다이빙을 하다가 쉬를 하기 시작했을 때 뭔가 따뜻한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게 한 이 정도 올라오면은 이걸 끊고 발목을 펄럭펄럭 거려 가지고 좀 빼줘야지. 안 그러면 정말 얼굴 위로 그 뭔가 그 따뜻하고 그 노란 기운이 올라올 것만 같은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싫어서, 저는 그냥 일반 트렁크 수영복에 이 후드 달린 조끼, 그리고 서프스트 이렇게 조합해서 입고 있습니다. 일단 편해요. 그리고 사실 추워도 하반신은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다리에는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기 때문에 다리 부분이 차가운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여요. 오히려 뭐 좀 상쾌하고, 특히 남자분들은 아랫도리가 차가워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이걸 입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스쿠버 프로에서 나온 후디드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후드가 달린 조끼예요. 저는 머리 특성상 머리에 후드를 안 쓰면 난리 나요. 완전 화상 입어가지고 껍데기 닦아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일단은 후드가 필수더라고요. 근데 후드가 달리고 팔까지 다 달려있는 상체 수트는 잘 없어요. 일반적인 프리다이빙용 혹은 스피어 피싱용 투피스를 사게 되면은 그 비버테일이라고
그 오리너구리 꼬리같이 이제 아래쪽으로 돌려가지고 묶는 이제 찍찍이라든지 그런 고정대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 그걸 입으면 별로 안 예뻐요. 그리고 그걸 풀어두면은 정말 꼬리처럼 나풀나풀 거려가지고 그것도 되게 거슬리고. 그래서 찾다가 발견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어깨 부분이 좀 넓어서 이 뒤로 물이 그대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허리가 짧아요. 막상 입으면은 이 허리 아래, 수영복이랑 허리 사이가 비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도 별로 안 예쁘고, 글로 물이 다 들어오니까 체온 조절하는 목적에 있어서 체온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후드 달린 조끼를 입고 그 위에 그냥 서프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와이 이제 립컬 매장에서 구매한 서프수트인데요. 두께는 1.5mm에서 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목 있는 부분에는 고무로 따로 처리가 돼 있어요. 잘 안 보이나? 자, 여기 고무로 따로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은근히 굉장히 효과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더라고요. 저도 입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허리 쪽은 요거 조임이 있어가지고 또 물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줄 수 있고요. 생각보다 퀄리티도 너무 좋고 부력이 약해요. 일단 뭐 웨이트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해변에서 다이빙 하실 때 웨이트 없이 다이빙 하시는 경우 많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별로 양성 부력 걱정하지 않고 막 물에 떠오르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이빙 편하게 하기 좋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장비를 고를 때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되게 중요시해요. 하나는 절대 해녀처럼 보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록달록 병아리 유치원이 되지 말자. 그런 면에서 그 무광 검은색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정말 거기에 딱 맞는 디자인의 서프수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에 있는 부분이, 잠시만요. 조명이 넘어갔다. 그리고 몸통이랑 팔 부분이 재질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무슨 저런 아이언맨 수트 안에 있는 랩이나 그 스파이더맨이 입는 그런 수트처럼 디자인과 색감, 무광 검정색, 이게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For the victory lap though. Whoa, whoa. They ain't never seen nothing like this before. Lit the room when I came through the front door. Ask me if I stress overcome, what for? Train in the trees, please pardon my sycamore. Touch burning sands, cross lands and stormy shore seasons in the year, yeah. Ain't no channel for champions and chain no fear. Yup, the champ is here, switch gears. We're keeping haters in the rear. At the blood, sweat and tears and my goal so near. I see my victory so clear. I see my victory so clear.